안녕하세요. 5단원 빛과 렌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책 102, 103쪽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속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일까요? 입니다. 공기 중에 있던 물체가 물속에 들어가면 다르게 보이는 현상과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 속 사람의 머리색은 무슨 색일까요? 네, 까만색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정말 까만색만 있을까요? 네, 다시 보니 회색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흰색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까만색, 회색, 흰색 머리다 라고 말하지 않고 까만색 머리이다 라고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매우만 그렇게 자세히 보다가는 아마 색깔만 구분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머리 색깔이 까만색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뇌는 눈에 들어오는 걸 그대로 보기보다 대충 걸러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머리는 그동안 까만색이었으니 이번에도 까만색일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흔합니다. 바나나를 볼 때도 우리는 노랗다고 인식합니다. 사실 바나나 안에는 주황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회색빛도 보입니다. 너무 자세히 보다가는 우리 뇌가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 것입니다. 모든 생활에서 사물의 형태를 인식하는 것은 대충 하게 됩니다. 많은 착시 현상들도 뇌가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충 사물을 인식하게 되므로 생깁니다.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틀린 글자를 찾아보세요. 네, 찾았나요? 정답은 문제에 있는 글자의 자입니다. 맞춘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정답을 찾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뇌는 이전에 풀었던 문제들이 늘 그래왔듯이 예시에서 답을 찾기 위해 아래에 나온 예시 글자에 집중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대충 인지해서 이전에 늘 보았던 글자가 글자로 변해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뇌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경험에 비추어 대충 처리해 버리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빛이 굴절되어 눈으로 전달될 때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기보다는 늘 봐왔던 대로 빛이 직진했을 거라고 상상해서 위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가 피곤해지지 않으려고 대충 거리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눈은 혼자서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머리와 함께 사물을 인식합니다. 오늘은 빛이 굴절할 때 머리가 어떻게 대충 일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대충 일을 할 때가 있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될 때 그렇게 일을 합니다. 머리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대화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살짝 대충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식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생기는 물속에서 일어나는 착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영상으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물 속에 있는 물체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보아요. 자, 누구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죠. 이 주스에 들어있는 빨대가 구부러져 보이고요. 탄산음료에 빨대를 꽂아 마시려고 보니 빨대가 이렇게 구부러져 보입니다. 대체 빨대는 왜 이렇게 구부러져 보이는 걸까요? 진짜로 빨대가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물에 이렇게 잠겨있는 이 빨대 부분만 가벼워서 물에 뜬 거, 이것도 절대 아닐 텐데요. 자, 일단 이 물에 잠겨있는 부분이 꺾여 있는 걸로 보아서 물이 없을 때와 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물체가 물 속에 있을 때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정말 이게 맞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물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물체가 있어야겠고 이것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컵에요 동전과 젓가락을 넣은 다음에 물을 천천히 부어볼 거예요. 동전과 젓가락은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움직이거나 물에 뜨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붓지 않았을 때와 물을 부었을 때의 차이점을 잘 관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유심히 잘 관찰하면서 또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높이가 낮고 불투명한 컵의 바닥에 동전을 넣어요. 관찰하는 사람은 동전이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멈추고 컵 속을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은 천천히 컵에 물을 부으면 관찰하는 사람은 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요. 높이가 높고 불투명한 컵에 젓가락을 넣습니다. 컵 속에 넣은 젓가락의 모습을 관찰해 볼까요? 반듯하네요. 이번에는 젓가락을 넣은 컵에 물을 붓고 젓가락의 모습을 관찰해요. 모습이 달라 보이네요. 자, 물을 붓지 않았을 때와 물을 부었을 때의 차이점 유심히 잘 관찰해 보았나요? 자, 먼저요, 이 컵 속에 동전을 넣고 물을 붓지 않았을 때 동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물만 부었을 뿐인데 동전의 모습이 보였어요. 동전의 위치가 달라진 건데요. 동전이 정말 움직인 건가요? 아니면 동전이 물에 뜨는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니죠. 그냥 동전의 위치가 다르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젓가락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젓가락도 물을 붓지 않았을 때는 반듯하게 보였는데 물을 부으니 이렇게 꺾여서 보였습니다. 정말로 이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은 실제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것이 맞는데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보이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나요? 그럼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뭔가 물체를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주변을 보고 물체를 보는 것은요, 다 빛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체에서 반사된 빛의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펜을 볼 수 있는 것도요, 이 펜에서 나온 빛의 일부가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일부가 우리 눈에 도달되어서 이 물체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 속에 있는 물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물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체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물체에서 반사된 빛이 나와서 우리 눈에 들어올 텐데요. 이 빛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물, 공기, 서로 다른 물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빛의 성질 있죠? 바로 빛은 서로 다른 물질을 비스듬히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꺾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빛의 무슨 성질이라고 했나요? 바로 빛의 굴절이라고 했습니다. 빛이요, 물에서 나아가는 속도와 공기에서 나아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 굴절되는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렇다면 혹시 이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 실제의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이 빛의 굴절과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한번 관련지어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먼저 우리는요, 컵에 동전을 넣고요, 그냥 봤어요. 물이 없는 상태죠. 자, 이때 이 동전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은요, 그냥 이렇게 쭉쭉 나아가겠죠. 공기 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같은 물질을 나아가잖아요. 따라서 빛이 꺾이지 않습니다. 굴절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겠죠. 다만 이 나아가는 빛이요, 우리 눈에는 도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동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을 부었습니다. 자, 동전은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 물 속에 있는 동전에서 반사된 빛은 어떻게 되나요? 물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가니까
이 경계면에서 이렇게 꺾여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요, 우리는요, 이 굴절된 빛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빛이 굴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빛이 곱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연장선상에 동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선을 그어보면요, 어때요? 바로 여기에 동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이 동전의 위치가 이 컵 바닥에 있는데 이것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럼 젓가락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원래 젓가락은요, 물을 붓지 않았을 때 이렇게 반듯하게 있어요. 자, 그럼 이 반듯한 이 젓가락 표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은요, 그대로 우리 눈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런데 물을 부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에서 나오는 빛의 일부는요, 그대로 우리 눈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렇게 물에 잠긴 부분에서 나오는 빛은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굴절이 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굴절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냥 빛의 연장선상에 젓가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장선을 그어보니까요, 마치 이렇게 젓가락이 물 위에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기지 않은 부분은 그대로 보이지만 이 물 속에 있는 부분은 약간 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젓가락이 마치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동전이 물을 부으면 보이는 것, 그리고 물을 부으면 젓가락이 꺾여 보이는 것, 이거 다 뭐 때문이다? 빛의 굴절 때문이라는 거. 어때요? 좀 이해가 되나요?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았는데요. 컵 속에 동전을 넣었어요. 물을 붓지 않았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동전이 물을 부었더니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물을 붓지 않았을 때 반듯하게 보였던 젓가락이요, 물을 부으니 꺾여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은 실제 어떻게 보인다?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았습니다. 바로 빛의 성질 때문이었죠. 어떤 성질? 빛의 굴절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굴절을 하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물 속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아,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과학적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더욱 좋겠죠. 자, 오늘 실험도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속에 있는 물체가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예를 찾아보아요. 우리 친구들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이렇게 내려다본 적이 있나요? 물고기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일부가 우리 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물고기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물고기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여기? 여기? 과연 어디일까요? 네, 바로 실제 물고기는 여기에 위치해 있게 되겠죠. 자, 물 속에 있는 물고기에서 반사된 빛이 나올 때는요, 물 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계면에서 굴절이 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눈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빛이 곱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빛의 연장선상, 여기에 바로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는 사람이 생각하는 물고기의 위치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 이보다 더 아래쪽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요, 여러분 여기 무인도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야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작사를 던진다면 어디를 향해 던져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 내 눈에 보이는 물고기 위치에 아무리 던져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겠죠. 그 보이는 위치보다 살짝 아래쪽, 더 깊은 곳을 향해야지만 실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물 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이 실제 모습과 다르게 보이는 것은요, 이 물이 있는 곳, 시내가, 개울가, 수영장, 목욕탕에 가면 아주 쉽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친구들 개울가를 건너려고 합니다. 그런데 딱 내려다 보니까요, 별로 깊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지를 살짝 들고 발을 담궜는데 바지가 흠뻑 젖어서 당황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물이 깊기 때문인데요. 자, 그리고 수영장에서 이렇게 수영장 바닥을 내려다 보니까요, 별로 깊어 보이지 않아요. 얕네? 하고 방심하고 물에 풍덩 빠졌다가 생각한 것보다 물이 너무 깊어서 깜짝 놀랬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이 얕아 보이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다? 빛의 굴절 때문인 거죠. 이 냇가에 있는 바닥과 수영장의 바닥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바닥이 실제 위치보다 조금 위로 떠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조금 얕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물놀이를 할 때도요, 이 실제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여자아이가 다슬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다슬기
다슬기다 하고 이렇게 손으로 건졌는데요. 얼마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럼 다슬기를 한 번에 팍 잡으려면 손을 어떻게 뻗어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다슬기 위치보다 더 깊게 손을 뻗어야지만 다슬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죠. 그 이유도 무엇 때문이다? 굴절된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다슬기가 이 실제 위치보다 조금 수면 위로 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그 예를 또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찾았나요? 맞아요. 바로 이 여자아이의 손과 발인데요. 이렇게 손을요, 물속에 넣으면요, 내 손이 굉장히 퉁퉁하고 커 보여요. 손 빼면 다시 원래대로 보이고, 넣으면 커 보이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해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물속에 있는 내 손이 퉁퉁하고 커 보이는 이유, 이제 알겠죠? 바로 무엇 때문이다? 물 속에 있을 때 내 손에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지만, 내 눈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빛의 연장선상에 이 손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손이요, 이렇게 약간 당겨져서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치 줌 카메라를 이렇게 당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내 손이 물속에서는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물에 잠겨있는 다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음 그림을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남자아이가 여자의 다리를 보면서 너 다리 되게 짧아. 이러면 여자아이는 뭐라고 할까요? 너 다리도 그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물에 잠긴 다리는요, 굉장히 짧아 보여요. 그 이유도 이제 알겠죠? 바로 빛이 굴절하기 때문이라는 거. 물에 잠겨있는 발이 어떻게 보인다? 굴절되어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이 발이 좀 위로 이렇게 당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는 여기에 있는데 당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리 길이가 짧아 보이는 거죠. 자, 어때요? 내가 경험했던 일들이 모두 과학적 원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과학이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시청한 영상의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빛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네, 빛은 물과 공기의 경계에서 꺾여 나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2번, 물이 담긴 컵 속에 있는 물체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이 담긴 컵 속에 있는 물체가 어떻게 보였나요? 네, 동전이 들어있는 컵에 물을 부으면 그 전에는 안 보이던 동전이 갑자기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 컵 속에 젓가락을 넣고 물을 부으면 젓가락이 꺾여 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았던 현상이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물속 물체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물속에 있는 물체는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물을 본다는 것은 물체에서 나온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받아들인 사과가 그중 빨간색을 반사해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하면 우리 눈은 그 빛을 받아들여서 빨간색인 걸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하고 그 빛을 우리의 뇌가 판단해야 하는 두 번의 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작용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자, 아무튼 사물을 보려면은 이렇게 우리의 뇌가 판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에 담기지 않았을 때는 동전에서 반사되는 빛은 직진하게 되므로 다음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의 눈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빛이 안 오니 우리는 당연히 동전을 보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컵에 물이 담기면은 동전에서 반사되는 빛이 굴절해서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위치에서도 동전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빛이 눈에 도달하면은 그 다음은 뇌가 일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빛이 물을 통과해서 우리 눈에 들어왔으니 꺾여서 왔겠네. 자, 그러면은 꺾인 위치가 여기니까
몇 도가 꺾었을 테고 도달한 빛의 양이 이만큼이니 거리가 이만큼 됐을 거고 그렇다면 동전은 컵의 밑바닥에 있겠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머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뇌가 그 계산을 하고 있게 되면은 우리는 다른 생각도, 다른 움직임도 하기 힘들어집니다. 머리는 우리로 하여금 손도 움직이게 하고 발도 움직이게 하고 대화하는 도중이라면은 상대방 얘기도 이해하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생각해야 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뇌는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빛이 들어왔네. 늘 그랬듯이 직진을 해서 들어왔겠지. 자, 이 정도 양의 빛이면은 늘 그렇듯이 이 위치에 동전이 있겠네 라고 위치를 대충 계산하게 되고 그 위치에 동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뇌는 동전이 마치 이 위치에서 직진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못 속에 있는 물고기를 바라볼 때 실제 물고기는 여기 있고 이 물고기에서 나온 빛이 굴절돼서 사람에게 전달되자 사람은 뇌가 빛에 직진했을 거라고 대충 거리 계산을 해서 마치 물고기가 이 위치에 있을 거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물고기가 실제 위치보다 떠올라 있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입니다. 뇌가 순식간에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착오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중요하지 않은 일은 대충 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해 보이는 일을 대충 처리하는 것입니다. 만일 매일매일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작살로 잡아서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곳에서 쭉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살아남기 위해서 빛의 굴절 정도를 계산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도록 점점 변화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물속 물체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예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물속 물체가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예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나 호수에서 물고기를 보았을 때 실제 물고기 위치보다 떠올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 밖에서 봤을 때는 물이 얕아 보여서 발을 내디뎠는데 생각보다 깊게 발이 빠지는 것도 빛의 굴절로 인한 착시 현상입니다. 물속에 나무 막대를 똑바로 넣었는데 나무 막대가 꺾여서 보이는 것도 빛의 굴절로 인해서 생긴 착시 현상입니다. 물에 잠긴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도 빛의 굴절로 인한 착시 현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다슬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없어서 몇 번씩 손을 넣어보고 거리를 조정해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도 빛의 굴절로 인한 착시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빛이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굴절한 현상으로 인해 물속 물체가 실제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의 핵심도 빛의 굴절 현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실험 관찰 48쪽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동전이 들어있는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동전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물을 붓지 않았을 때는 컵 속의 동전이 보이지 않았는데 물을 부으면 컵 속의 동전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실험 관찰에 그림으로 나타내 주세요. 2번 문제입니다. 젓가락이 들어있는 컵에 물을 부었을 때 컵 속의 젓가락 모습을 관찰하고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네, 물을 붓지 않았을 때는 젓가락이 직선으로 보이다가 물을 부으면 젓가락이 꺾여 보입니다. 이 그림 또한 실험 관찰에 그려주세요.
마지막 생각해 볼까요 문제입니다. 1번과 2번의 탐구 결과로 알 수 있는 사실과 그 까닭을 생각해 볼까요? 네, 정답은 물속에 있는 물체는 실제와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까닭은 공기와 물의 경계에서 빛이 굴절했는데 사람의 뇌는 이걸 착각해서 마치 빛이 직진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위치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숙제는 실험 관찰 48쪽을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서 과학 과제방에 올려주세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